오늘은 은호를 키워준 엄마 정순이의 서랍 속 봉투, 그리고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는 은호의 출생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은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은호와 첫 협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지역의 사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침없고 꼼꼼한 성격과 강한 의지로 추진되었던 그의 사업은 지원 사업 최종 선정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금 확보와 아파트 공동계약권 체결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는 정식으로 스타트업 대표가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는 도면과 사업 계획서가 수북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숫자와 선들이 그려낸 그림은 마치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 선들을 따라가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죠. 선배, 또 자잘한 민원 들어왔어요. 이번엔 욕실 타일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전부 교체해 달래요. 계약금은 고작 몇백인데 이런 요구가 말이 돼요? 지역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은호야, 그런 진상 고객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은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제안이요? 설마 또 무슨 꿍꿍이죠? 지역은 서류를 탁 덮고 의자에 몸을 돌려 은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맘대로 집 이제 일도 많아져서 직원을 뽑을 거야. 웹디자이너랑 개발자. 그래서 말인데 그 직원들 관리를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현장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은호 넌 꼼꼼하고 칼 같은 성격의 고객이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율하며 잘 맞춰주잖아. 네가 중심이 돼서 팀장이 되는 거야. 은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늘 티격태격하며 부딪혀온 사이지만 누구보다 지역의 추진력을 인정해온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상처와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흔들리지만 감정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 선배 밑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직은 선배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역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입니다. 그래. 네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난 이미 네가 우리 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뒤돌아 앉습니다. 순간 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대답을 피하며 서류를 내려놓고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남겨진 지역은 미소와 한숨이 뒤섞인 얼굴로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조용한 집안 거실 스탠드 조명만 은은히 켜져 있는 가운데 정순이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며 은호가 들어오자 엄마 정순이가 서류 봉투를 허겁지겁 서랍 안에 감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호가 엄마 아직 안 잤네?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묻자. 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얼버무리지만 긴장된 굳어진 얼굴로 말합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 서류 좀 정리하다가. 오늘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은호는 미심쩍은 눈빛을 하고 고개를 갸웃하며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좀 일찍 왔어. 라고 말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남기고 방을 나섭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출생신고서, 그리고 젊은 시절 고성이가 어린 은호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성혜 씨, 그날 당신이 내게 이 아이를 맡기던 순간 내 삶도 이 아이의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지.
라고 말하며 고성희가 지은호를 자신에게 맡기던 순간을 회상합니다. 수년 전 정순이는 남편 사업이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절 덕분에 부잣집 사모님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가사도우미까지 두며 사치스럽지 않지만 안락한 삶이었죠. 늦은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현관벨이 울렸고 순이가 문을 열자 젊은 고성희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당시 고성희는 정순이 남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젊은 고성희가 정순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모님,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제 딸을 지켜낼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제 딸 은호만은 살려주세요. 순이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성희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아빠는? 친정은? 성희는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낍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남편은 죽었어요. 제게 남은 건 이 아이뿐인데 은호가 지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병원을 데려갈 형편도 안 되고 키울 수가 없어요. 사모님이 안 받아주시면 고아원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순수한 눈망울로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혜 씨, 그렇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맡기면 어떡해요?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내밀며 사모님, 전 아이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다르잖아요. 안정된 집에서 이 아이를 사모님 딸로 키워주세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당시 긴 시간 아이가 없던 순이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상황이라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받아듭니다. 좋아요. 제가 제 딸처럼 키울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훗날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당신이 직접 마주해야 해요. 성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고성희는 재벌가 안주인으로 성공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철저히 지금 자리까지 올라간 그녀는 가난했던 과거는 지워버리고 성공을 무기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은호만큼은 끝내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내 가장 아픈 흔적이야. 내가 그 아이 엄마로 나타난다는 건 내가 감춰온 과거가 드러난다는 뜻이지. 난 다시 무너질 수 없어. 내 딸은 영나만 있으면 돼. 반면 순이는 이런 성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성혜 씨, 당신이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이에게 저지른 죄만은 감출 수 없어요. 언젠가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결국 당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순이는 고성희가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성공했음에도 은호를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었고 친모의 정체가 고성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랑하는 딸 은호가 받게 될 상처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호에게 입양된 사실만 알리고 친모가 누구인지는 그동안 숨겨왔던 겁니다. 늦은 밤 은호는 의뢰받은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도면과 자재 계약서를 정리하며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할 작업팀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쓰고 있었죠. 전등 몇 개만 켜져 있어 현장은 음산했고 사방에는 철거된 자재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삐걱 현장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 둘이 들어섰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수상쩍었습니다. 남자 한 명이 거칠게 말합니다. 여기 공사 맡은 코디네이터가 지은호 씨 맞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은호는 경계하며 저희 현장 관계자 아니시죠? 지금 시간엔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자 남자들은 비웃습니다. 우린 이 건물주랑 얽힌 사람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돈 좀 챙기러 왔어. 자재비 빼돌린 거 알거든?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으면 돈 내놔.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허위 주장으로 협박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성이 갑자기 은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좋게 말로 할 때 순순히 내놔. 오늘 안에 해결 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을 텐데. 은호는 겁에 질려 몸을 뿌리치며 급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다급히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은호는 숨가쁘게 말합니다. 선배 도와줘요, 현장에. 하지만 몸싸움 도중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통화는 끊겨버립니다. 현장 안은 긴장과 공포로 뒤덮입니다. 한편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 지역은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차에서 내리자 이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란한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주저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쾅! 지역은 힘껏 발로 문을 차고 들어섭니다. 지역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손나 이 자식들아. 순간 남자들이 놀라며 은호를 놓습니다. 지역은 곧바로 몸을 날려 일단 남성 한 명을 제압하고 거친 몸싸움이 이어집니다. 짧지만 치열한 격투 끝에 두 남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를 마친 뒤 현장은 가까스로 진정됩니다. 먼지와 긴장감이 가득한 공사장 안. 은호는 벽에 기대 서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번져갔습니다. 지역은 다급히 다가와 지은호,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은호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 전 괜찮아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지역은 은호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바보야. 밤에 이런 위험한 현장에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해. 진짜 신경 쓰이게 하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은호는 지역의 말과 눈빛 속에서 은호 자신을 위한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며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과 긴장감이 흐르면서 드라마는 다음 회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